다시 자 2부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11분이나 들어와 계시는데 네. 요즘 현대인들이 간에 그 손상이 너무 많거든요. CF에서 네. 간 때문이야라는 게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든 게 간 때문이야. 근데 이 간이라는 걸 한자를 보니까 기육변에 네. 방패 간자를 쓰네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간이 한다 이런 얘기죠. 뭐로부터 지키는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병원균보다는 사람들 간의 이 갈등. 이 사람이 나를 갈궈. 그 갈굼에 짓눌리면 지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근데 간은 방패 간자라니까요. 방패로 딱 막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승부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간이 건강하다. 그러면 지지 않아요. 승부욕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이렇게 승부를 걸고 하는 사람들 간이 크군. 심지어는 배 밖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간이 건강하다라는 거는 사람들 간에 있는 이 갈등 상황에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유명해, 실력이 있어, 돈이 많아. 그래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길 것 같거든. 이게 짝으로 있는 담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네. 담력이 센 거죠. 네. 담력만 센 게 아니라 승부욕도 강해. 지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기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리직구땡인가 이런 거 할 때도 38광땡 굉장히 세죠. 높죠. 38이 뭔데? 목기의 숫자거든요. 왜 38광땡이냐? 다 뒤졌어. 다 뒤졌어. 그래서 이 간이라는 거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병이 많아요. 나라가 목 기운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인간관계에서 네. 간이 역할을 하는 게 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50대 샐러리맨들이 간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다. 또 우린 다 얘기를 할 때 뭐 과로와 음주라 그러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과로와 음주가 아니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갈등,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 원장님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나는 네. 이길 수 있어. 난 간이 스트롱해. 이길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내 밥줄이 달려있고. 그렇죠. 그죠? 내 식구들이 달려있고. 이게 달려있는데 내가 아무리 간의 기운이 센들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 간이 좌절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 무너지는 거야. 와,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각성하셨네요. 아니 호주 사람들 그렇게 술 많이 먹는데 네네. 간병 많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에 이 간병이 네. 많다 그랬거든요. 이 호주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먹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쓴맛에 먹어. WXYZ 이거 먹고 이렇게 이거 안 하면 먹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간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네. 구조를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죠.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싸우지도 못하죠. 싸우지도 못하거나 그렇죠. 또는 싸워봤더니 말도 안 되게 깨졌거나. 네. 뭐요? 간이 건강한 사람은요, 네.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이게 3차 욕망 아닙니까?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바람이 불면요, 풍자이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풍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슈링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고사리도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말렸죠.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땀이 막 날 때 이렇게 지금 선풍기를 틀으니까 좀 살만하잖아요. 네. 왜 시원해지죠? 땀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땀이 땅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고, 피부가 수축하니까. 그러니까는 눈이 쑥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입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쑥쑥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은 거름기가 강하신 분들이네. 심지어는 이제 함몰유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거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름 풍목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늘 차요, 몸이. 본인이 찬 걸 많이 느껴요. 그런 특성이 있다. 네. 뭐요? 조금 이제 피로가 풀렸습니다, 이제. 이제 풀리면 뭐야? 이제 다 끝나가는데. 다 끝나갑니까?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예. 연수를 한번 해보죠. 간경은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맞닿는 부분부터 시작한다. 네. 근데 의사에서는 엄지발가락 발등 위에 털난 부분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다른 발가락은 털이 없는데 엄지발가락은 털이 있네. 지금 이제 측면하고 있잖아요. 옆판. 네. 옆판이 발달된 동물이 주류가 있었죠. 그렇죠. 주류의 특징은 네. 네 발 달린 들짐승, 털이 많다 이랬죠. 왜 많아요? 혈과 관련이 있거든요. 간
장혈. 간은 혈을 저장하는 장기거든요. 혈이 많으면 측면이 발달하고 털이 많다. 수분이 풍부하니까 수목이 잘 자라. 혈이 많은 경락이기 때문에 네. 엄지발가락에는 거의 대부분 털이 있다. 혹시 이거 간경락이 지나가는 쪽으로 해서 네. 털들이 이렇게 쭉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은데. 뭐요? 최근에 온 환자 중에 네. 뭐 앵자이어티도 있고요. 네. 여기저기 아프고요. 그런데 젊은 남자였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환자를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엄청나게 큰 거예요. 길기도 엄청나게 길고.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목기가 너무 발달했다. 목기가 발달하면은 키가 잘 커요.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듯이 네.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부화라고 했어요. 철도 놓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설명한 거에 또 이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연 설명이라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부화라는 것은 길게 자라는 겁니다. 이 환자는 족걸음 간경이 시작하는 부분인 엄지발가락만 유독 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도 보면 손가락, 발가락이 그렇게 길어요. 키도 커요. 네. 팔다리도 길쭉길쭉해. 네. 그게 뭐다? 측면판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목 기운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 환자를 뭔가 신경만 쓰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대변을 보러. 늘 설사를 하고. 과민성 대장 그렇죠. 네.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지금 침 맞은 지 4번, 5번 됐나? 배 아픈 게 없어졌어요. 제가 뭘 치료했게요? 간경을? 간 치료했습니다. 간을 치료했더니 하루에 한 번 간대요. 너무 좋아졌잖아요. 간 치료하고 있거든요. 임상에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요? 왜 현대인들이 간이 피곤하냐? 간을 장군지관 모려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군. 그러니까 장군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장군을 하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장군지관이고 모려가 출원한다 그랬죠. 모려라는 것이 플래닝 앤 어거나이징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장군은 보급로를 확보해야 되고 네. 작전도 짜야 되고 경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네. 그죠? 네. 이기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려도 역량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 모려 할 때 이 모는 앞날에 대한 어떤 약간 양적인 그 염려라는 거죠. 려는 좀 음적인 염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것들. 네.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전기세 나올 거고 네. 쌀도 다 떨어져 가니까 사야 되고 우리 애가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 이게 신경 쓰는 거 1년 뒤에는 또 뭘 해야 되고 3년 뒤에는 또 차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항상 하고 살잖아요. 네. 모려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 지칠 수밖에. 내가 이놈을 이겨먹지 않으면은 내가 지는데 무한 경쟁 낙오자가 시대. 되는데.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 애들이 상대해야 되는 경쟁자들은 세계적인 경쟁자들이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동년배 애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호주에 있다고, 시드니에 있다고, 시드니에 있는 애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이. 그러니까 간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간 치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뭐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한 털난 곳에서 네. 시작한 이 간경락이 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를 따라서 쭉 발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쪽 복숭아뼈의 앞쪽을 지나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어디를 가느냐? 걸음은 음경, 양경 중에 음경입니다. 걸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가겠네. 다리의 안쪽으로 가고 전중후유 중에서는 측이니까 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느 지점까지는요. 앞으로 전내 부분으로 와요. 내측의 앞쪽 부분으로 흘러가는 경락이 네. 비경락이었어요. 네네. 비장경락. 근데 이 비장경락하고 간경락이 이 순서가 앞과 중간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틀어져서 원래 와야 되는 가운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예외적인 것. 그런 것들이 굉장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변화무쌍. 그렇죠. 네,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거기서 한번 꼬여놓은 것 때문에 네. 삼라만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하나의 변이, 예외상 하나가 전체적인 이런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하고 네네.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죠. 막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성. 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다리에 네. 내측의 중간을 따라서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다 보면 사타구니로 가는 거죠. 사타구니로 가서 외부 생식기를 돕니다. 실제로 외부 생식기를 도는 경락이 간경락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담경락은 그 외부 생식기 위에 있는 털난 부분을 지나간다고 그랬죠. 예. 제가 담경락 할 때 얘기를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못했는데요. 왜 쓸개가 정력제로 쓰이느냐. 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랑이죠. 담경락이. 네네네. 그런데 목화 기운이라고 그랬죠. 네네. 목화라는 거는 굉장히 양적인 기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력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남자들의 발기력, 그 다음에 호랑이의 공격성, 양적인 경락의 공격성, 네. 목화 기운이 양적인 네. 기운이니까 힘이 많은 거예요. 네. 호랑이 힘이 무시무시하죠. 네. 양기를 열 에너지로 볼 때도 있고요. 속도 에너지, 힘 에너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힘 에너지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쓸개가 네. 이 담이라는 것이 네. 목화 경락이니까 그러니까 정력에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유출을 했던 것이 생식기를 생각하면 수축 이완이 잘 되네요. 많이 잘 되네. 많이 잘 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장상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간이 주관하는 영역 중에 네. 근이 있었습니다. 근. 그렇죠. 그죠? 간주근이라고 그렇죠. 네네. 간주근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이라는 거는 수축 이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운동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것이 힘이 좋을 수밖에 없네. 근육과 관련이 있다. 근육이라는 거는 항상 수축 이완 운동을 한다. 네. 길어졌다 짧아졌다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런 그 길어졌다 짧아졌다 수축 이완 운동을 하는 것 중에 유독 많이 하는 부분의 근육이 종류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죠? 관략근이라는 게 있죠. 관략근이군요. 관략근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죠? 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관략근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관략근이? 어디에 있나요? 위장에도 하나가 있죠. 그렇죠. 네. 위장의 윗구멍, 아랫구멍.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관략근이 있어서 그렇죠.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네. 제일 유명한 관략근이 어디 있습니까? 똥꼬. 항문에도 있죠. 그렇죠. 항문에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항문에도 이중으로 관략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겠죠. 네. 요도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있을 수 있군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 새겠죠. 소변이 줄줄 새겠지. 네, 그렇죠. 그죠? 네. 눈동자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홍채.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관략근에 이상이 오는 병이 왔다. 예를 들어서 치질이 생겼다. 그럼 치질의 원인 중에 네. 정력의 낭비도 있겠네. 성기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그죠? 네. 그러면 간이 피곤해지고 근이 피곤해지고 관략근이 피곤해지겠네. 그렇겠네요. 거기에 병변이 생기겠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생기겠군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내용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오늘은 그 어마어마한 거에 맛만 보고 네. 지금 간에 이제 도입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번에 해서 한 2주에 걸쳐서 네. 또 나머지 간을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연말에 내년 운기도 해야 되고 네. 내년은 또 어떤 병이 유행하고 네. 전체 전체 기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